자, 쓰러져가는 회사라도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경영의 기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회행 전문가로서 갈고 닦은 경영의 기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업 회행 전문가로서요. 첫 번째, 조직 말단까지 전략을 침투시키고 모두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전략 기술. 두 번째는 잘 움직이지 않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직 기술. 세 번째,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아수라장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짧은 기간에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 압축된 경험을 통해 사람을 분별하는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게 됩니다. 자, 프로경영자는 무엇일까요? 프로경영자는 어떤 상황에 놓인 회사에 가더라도 단기간에 문제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간부나 사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를 통해 간부나 사원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묶어 조직의 전진을 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최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프로 경영자입니다. 자, 이번 퀴시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스미의 퀴시티 모델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상품의 강점은 품질, 비용, 시간의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높은 품질의 상품을 다른 어느 업체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전달한다면 특별한 요소가 없는 한 당연히 많은 고객이 그 상품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퀴시티 모델은 프론트엔드 혁신과 백엔드 혁신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통 경로의 근본적인 개혁과 상품 제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룬다는 거죠. 유통 경로의 근본적인 개혁은 카탈로그 판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상품 제조의 근본적인 개혁은 상품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퀴시티 관점에서 보면 프론트엔드 혁신은 정보의 질을 향상시킨다. 유통 영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발주, 발송, 배송 과정을 단순화시킨다는 데 있고요. 백엔드 혁신은 품질을 향상,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납기를 단축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개혁의 시나리오 첫 번째를 알아보면 아웃소싱을 할 때 생각해 볼 점은 어떻게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회사에 남아있는 것들 중 무엇이 자사의 코어 컴피턴스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코어 컴피턴스는 회사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독창적인 핵심 역량을 뜻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 못하는 회사는 성장 가능성도 수익성도 떨어지며 결국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개혁의 연쇄가 사업 모델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프론트엔드의 개혁이 백엔드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성장의 가속화, 업무의 질의 효율적 개선 이러한 부분을 최고 경영자가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개혁의 첫 번째를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개혁의 상표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결정됩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란 현실 직시를 하고 문제의 본질, 강력한 반성론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간부나 사원들은 최고 경영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페이지가 본질에 접근했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첫 번째 페이지가 허술하면 여기에서 도출되는 두 번째 페이지, 즉 개혁 시나리오 역시 엉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혁을 실행하더라도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업은 기획하고 제조하고 판매한다라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타이밍 문제죠. 회사가 대기업병에 걸리면 개발, 생산, 영업 사이클의 연계 속도가 점차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고객의 요구가 사내에 들어오고 고객에게 다시 답을 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 사이클을 경쟁사보다 빠르게 돌리는 기업은 시장을 점점
확보하게 되고 사이클의 속도가 떨어지는 회사는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자, 최고 경영자의 전략 지향 본질을 이해라는 것이 있는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고 경영자가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개혁의 전제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른쪽 방향은 백엔드 강화, 상품 조달이나 생산 제조에 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왼쪽은 프론트엔드의 강화, 고객의 대응에 대한 계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업무의 질과 효율, 개선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위쪽으로는 성장 가속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고 경영자의 전략 지향적 본질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고 경영자가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개혁의 대전제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른쪽 방향은 백엔드의 강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이 주제를 전부 손대서 회사 전체를 조금씩 성장시킨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모든 작업을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이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접근법으로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략적 경영자는 언제나 개혁의 입구를 좁히고 또한 개혁 하나하나를 진행할 때 결코 질질 끌지 않으며 단박에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 개혁의 연쇄라는 이 주제에 걸맞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개혁이 다음 개혁을 가능케 하고 또 그것이 앞선 개혁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개혁의 연쇄 반응,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회사 전체의 전략에 스토리가 있고 각각 개혁이 서로 연결되어 추진될 때 프로젝트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사의 모델 개혁이라는 결론에 이어져 종합적인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Do it right. 서두르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해라. 이 명제도 참 중요하죠.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올바르게 하라 이거예요. 어중간하게 타협하지 말라. 다시 말해 이상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격려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멈추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대책도 분명히 일러둬야 되는 거죠. 멈췄을 때. 자, 개혁의 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리더의 능력이 얼마나 예리한가는 개혁의 세 번째 페이지의 시나리오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느냐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복잡한 상황에 핵심에 접근하는 현실 즉시 문제 본질 강력한 반성론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개혁 시나리오, 전략, 계획, 대책이 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행동 계획으로 채워지게 되죠. 자, 기존의 FA 사업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상품 개발, 고객 개척, 상품 조달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을 쭉 판가름을 해봤죠. 자,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살펴보고 그 문제의 근원이 파악이 안 됐으니 목적 없는 행동이 이루어져 그러한 문제점을 낳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뛰어난 리더는 엉킨 살을 풀고 직면한 현실이 어떤 구조인지를 이해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먼저 잔뜩 엉킨 실뭉치를 분해합니다. 이때 분해한 실가닥가닥 하나를 인과유일이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나쁜 영향을 만들어내는 인과율과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는 인과율 혹은 어느 쪽도 아닌 중립적인 인과율을 가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분류를 해내는 거죠. 분해, 분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분해된 실뭉치를 이와 같이 분류를 해내게 됩니다. 자, 전략이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 것인가? 회사를 기억할 때 상당히 중요한 전략에 해당됩니다. 역사는 오래됐는데 현재 활력을 잃은 부분을 살펴보면 방어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정치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일단 그것을 피해 변방으로부터 접근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변방으로부터 접근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 부분을 사내의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단계별 상품 전략의 기본은 이와 같습니다. 결정과 성장, 유지, 회생, 철수, 창조라는 네 가지의 4분면에서 성장할 거냐, 도입할 거냐, 영광을 가질 거냐, 패배할 거냐, 이런 경쟁 포지션과 성장률에 따라 그 상품 전략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의 입구라는 점에서 경영자로서 사업 전략을 구상할 때 그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라는 성장성의 요소를 배제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그 승부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승부 요소를 빼놓을 수 있겠는가? 또한 그 사업이 이익을 내고 있는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수익성 요소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배제하고 전략을 생각하는 건 난센스예요. 자, 성장 요소, 승부 요소, 수익성 요소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는 방임 시나리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점검, 재검토를 통해 전략을 재검토를 하고 종합 전략을 세웁니다. 그 종합 전략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자, 써져가는 회사라도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